트럼프 대통령이 변호인단을 통해서 연방 판사한테 지금 조 바이든 대통령이 헛소리한 것 때문에 지금 골치 아파져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예, 소송장을 지금 냈는데요. 근데 결국에는 그 1월 6일 위원회, 요점은 이겁니다. 1월 6일 위원회하고 국립문서보관서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1월 6일 날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 행적에 대한 관련된 모든 자료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1월 6일 위원회에다가 지금 넘겨줘라 라고 지금 요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죠. 그것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안 된다. 그거는 너희가 그 함부로 사생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건 보여줄 수 없다. 공개할 수 없다. 어떤 걸 공개하고 어떤 걸 공개하면 안 되는지 내가 검토를 다 해봐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나온 겁니다. 실제로 이 법률팀에서 내놓은 소송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이번 사건은 근본적인 특권과 헌법적 문제가 걸려 있고 위원회가 완전한 검토를 하기 위해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기를 거부한 것과 관련이 있다. 그렇죠? 충분한 시간을 달라라는 것이 중요하고요. 헌법적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또 중요한 이슈입니다. 필요하다면 요청된 자료의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해서 최종적인 주장을 할 수 있도록 고안된 행정적 특권의 보호적 주장을 하는 오랜 초당적 전통이 있다. 굉장히 말이 어려운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뭐냐면 이거는 민주당이 만든 아이디어도 아니고 공화당이 만든 아이디어도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한 아이디어인데 뭐냐 바로 어떤 특정한 공직자들에 대해 관련되어지는 문서에 대해서 이것이 공개가 된다 안 된다라는 것을 결정하는 것을 바로 그 해당 공직자가 할 수 있도록 특히 대통령의 경우에는 그것을 대통령이 본인이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권한을 대통령한테는 특권으로 부여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정도의 특권이 없으면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뭐냐면 대통령직에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 대통령으로서 이 국가를 운영하는 그 대통령직이 하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살아남기 위해서 대통령으로서 살아남기 위해서 하는 일이 또 있다. 두 가지 일이 있는데 그 두 가지 일 중에서 국가를 운영하는 일은 그다지 어렵지 않았는데 대통령으로서 살아남는 일을 하는 것은 정말 힘들었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인터뷰에서. 근데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대통령한테 그런 특권이 없다면 그러면 수만 가지, 5만 가지 공격들을 다 받아내기엔 너무나 힘들다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힘들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 대통령직을 유지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진다. 그것도 별것 아닌 일로 사실 그런 공격을 받아가지고 그게 뭡니까? 침소 뭐죠? 하여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사자성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일이 별거 아닌 일이 갑자기 커지는 바람에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그 또한 그 피해는 전 국민이 다 입어야 되는 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그건 초당적으로 적어도 대통령한테만은 이러한 특권을 주자. 이렇게 이제 합의가 이루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특권은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부터 많은 대통령들이 이러한 특권들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적용을 하려면 이 문서들이 공개가 되기 전에 먼저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 검토를 한번 해보고 이거는 공개해도 된다, 이거는 공개하면 안 된다라고 조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1월 6일 위원회 측에서 그런 거 상관없이 무조건 다 내놔라 이런 식으로 지금 강압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었죠. 이 1월 6일 위원회가 이렇게 강압적으로 나오게 된 데에는 사연이 있는데 바로 맞습니다. 김윤숙님 감사합니다. 침소봉대. 침소봉대 하는 일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뭐 많이들 공감하시겠지만 미국 오래 살다 보면은 점점점 한국말은 잊혀지고 영어는 안 늘고 늘지 않는 영어 잊혀져가는 한국어. 예. 계속하겠습니다. 바이든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건데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바이든의 변호인을 맡고 있는 다나 레무스라는 변호사가 이달 초에 페리에로 기록보관소장한테 이런 편지를 보냅니다. 내가 법무부와 상의한 결과 바이든 대통령은 행정특권 주장이 미국의 최선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헌법적으로 행정특권의 보호는 의회가 대중으로부터 헌법 자체를 전복시키려는 분명하고 명백한 노력을 반영하는 정보를 보호하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같은 날 또 다른 편지를 보내는데요. 왜 편지를 여러 개 보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다른 편지를 보내서 그 편지에는
바이든 대통령은 전 대통령, 그러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의 특권 주장을 지지하지 않는다. 아주 명확하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고요. 바이든은 전 대통령이 특권이 있다고 밝힌 페이지들을 특별위원회에 제공할 것을 당신에게 지시한다 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자, 바이든은 트럼프의 특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기록보관소장이 1월 6일 위원회에다가 모든 문서를 다 보내라 라고 바이든이 직접 너한테 명령했다.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기록보관소장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자기한테 그렇게 명령을 했다고 하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트럼프 측에서 이제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법원에다가 이제 하소연을 하고, 그리고 원래 예전부터 지켜져 오던 대통령에게 주어진 특권을 이런 식으로 박탈당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또 한 가지 문제, 두 가지 문제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이게 법에 위배된다라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시간을 달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무작정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문서를 제공해 주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어떤 문서가 공개가 되는지를 일일이 다 확인을 좀 해보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시간을 왜 안 주느냐? 그 시간을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아마도 이제 저희 방송을 계속 보시는 분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해도 너무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 있고요. 만약에 바이든 행정부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인 생각을 좀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은 1월 6일 사건 자체에 대해서 1월 6일 사건이라는 것이 헌정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건이 아니었느냐라는 거죠. 원래 헌법에는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지금 이제 각 주에서 올라온 선거인단에 대해서 개표하고 그 결과를 인정해 주면은 대통령이 당선이 되는 과정을 겪어야 되는 것인데, 그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고 이거 상하원 합동회의를 중간에 저지하려고 했던 것은 헌법을 어기려고 했던 의도의 난입 사건이었다. 이제 이렇게. 그래서 반란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민주당 쪽에서는.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런 반란을 일으키는, 헌정 질서를 위반하는 반란을 일으키려고 했던 일과 관련된 문서인데, 뭐 공개 못할 게 뭐가 있느냐, 다 해라,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걸 보호해 줄 이유가 없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저희가 잘 알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이 그날 반란을 일으키려고 했다라는 것은 그냥 음모론일 뿐이지, 혐의일 뿐이지 검증된 죄목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뭐 FBI 쪽에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죄가 있다라고 기소가 나왔다거나 어떤 결론을 내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법원에서도 무슨 판결이 나온 것도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민주당 쪽에서 그냥 주장만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 주장에 근거해 가지고 무조건 보호 못 해준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는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제 억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 측의 변호인들이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법을 어겼다는 거 너희가 증명할 수 있느냐? 우리는 법을 어긴 적이 없다.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은 1월 6일 날 다 국민들한테 평화롭게 해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평화롭게 행진하라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니까 그 1월 6일 사태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책임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1월 6일 위원회에서 이것은 조사 수준이 아니라 그냥 끼워 맞추기, 조작 수사를 하려고 하는 그런 인상을 너무 강하게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기 보호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지금 되어져 가고 있다. 이것도 이제 저희가 충분히 이해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그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한테 기자들이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질문을 하냐 하면, 만약에 입장이 바뀌어가지고 바이든한테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을 해봐라. 공화당 행정부가 민주당 행정부와 관련되어져 있는 행정특권을 포기하라고 결정해버리고 밀어붙인다고 하면,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에 의해서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다. 이렇게 됐을 때 과연 뒷일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기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한테. 그랬더니 이 사키 대변인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내가 확언하건대, 확실히 말하는데 지금 대통령, 바이든 얘기하는 거죠. 지금 대통령은 의사당에서 반란을 주도할 의도가 전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꿔서 이야기하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의사당 반란을 주도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 이야기를 한 것이죠. 과거 대통령, 젠사키가 한 이야기인데요. 과거 대통령, 민주당과 공화당 그들을 다시 되돌아보면 우리가 특별위원회와 무엇을 논의하는지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진상규명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선례가 없다는 것, 그리고 그 독특함이 중요한 맥락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완전히 당연히 좌파, 이 민주당 골수 좌파들 머릿속에는 이게 딱 틀이 박혀져 있겠죠. 1월 6일 의회 난입 사건은 트럼프가 주도해가지고 이 백인 우월주의 단체들 몇 개 집어넣어가지고서는 그냥 트럼프가 다 조작한, 사전에 다 모의해가지고 계획한 그런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거는 그들의 착각 아닙니까? 착각은 자유. 예. 착각은 자유. 근데 그러나 진실을 우리가 놓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고, 예, 공직자답게 사실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들은 사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생각을 가지고 전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 바이든은 금요일 저녁에 법무부가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 전략가에 대한 형사 모독죄 회부 절차를 밟고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이 소환에 저항하는 사람들, 1월 6일 위원회에서 소환장 냈는데 그것에 그 소환장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전부 다 형사 기소해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까지 바이든은 직접 했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연방 법무부에서 뭐라고 한마디 했죠. 기소를 하고 안 하고는 우리가 법에 근거해서 결정할 문제이지 대통령이 이래라 저래라 할 문제가 아니다. 대통령은 수사권이 없습니다. 수사 지휘권이 없습니다. 예.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명령을 할 수는 있죠. 이런 걸 검토해라. 이런 거를 조사해봐라.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은 기소해라. 이런 명령을 하지는 못합니다. 그런 명령을 허용했다가는 그러면은 정치검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명령을 허용하게 되면 정치적 숙청을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예. 물론 민주주의 시스템을 다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개 같은 정치검사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그런 개 같은 정치검사들과 야합해가지고 그들을 이용해서 정치적인 상대방들을, 적들을 숙청하려고 하는 이 야바위 정치꾼들이 판을 치고 있는 세상이기는 합니다만, 네. 물론 세상에 지금 그렇게 더러운 판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정치인들이 다 그렇게 이전 투구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검사들이 전부 다 타락한 나쁜 검사만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시스템은 저희가 제대로 이해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검찰에 대해서 함부로 이래라 저래라 말 못합니다. 예, 기소해라 마라. 그러니까 이제 연방 법무부에서 이제 발끈한 거죠. 아, 그거는 우리가 알아서 할 문제인데 왜 대통령이 얘기하느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평생을 변호사로 살았던 바이든이 이렇게 이제 막 물론 뭐 지금 치매 환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니까 뭐 왔다 갔다 제정신 못 차리고 막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건 제가 이해는 뭐 그런 면에서는 할 수 있긴 합니다만은 하여튼 지네 마음대로 그냥 막 다 기소해 잡아쳐넣어 막 이런 식으로 자기들끼리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썩어빠질 정치인들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다라는, 나라를 지금 이끌고 있다라는 게 얼마나 우리 국민들한테 안타깝고 슬픈 현실인지 정말 모르겠다. 사키 대변인은 어제 이런 이야기 합니다. 바이든이 법무부가 기소에 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과 독립성이 있다고 믿고 있다. 이제 한 발 물러선 거죠. 법무부에서 발악하니까 대변인이 바이든은 알고 있다. 다 알고 있고 계속되는 그의 관점이고 계속되는 그의 통치 방식이다. 이게 바이든이 통치하는 방식이다. 뭐 말도 안 되는 개뿔딱지 같은 소리들을 했는데 참 저는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이 상당히 불쌍합니다. 얼마나 갑갑하겠습니까 본인도. 맞지도 않는 얘기를 갖다 억지로 막 갖다 해야 되니까 대충 막 해야 되니까 참 불쌍한 사람도 많고 한심한 사람도 많고 왜 그런지 참